お前の心身が能力に追いついた時だ。起きるのが覚醒だ。 최근 환수종과 초인계 능력을 사용해 엘바프의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한 사건이 발발하자 니카 루피와 마주한 전설의 해적이자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 거병 해적단과 전장에 참전했는데요. 나아가 가반은 일전 기사단의 단장 피거랜드 샴록과 단원 군코가 하랄드의 방에서 소환되자 가반은 견문색 패기를 통해 2명의 기척을 감지하며 아우르스트 성으로 이동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기사단의 소환을 뛰어난 견문색 패기 감지를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며 엘바프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상황 속 이번 영상은 열매 각성은 물론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패기의 강자로 성장한 사왕 루피이지만 그럼에도 루피가 다시 한번 돌파해야 하는 패왕색 견문색 패기의 최후의 각성 경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피스 1046화 카이도가 루피의 새로운 형태를 바라보자 너의 육체가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각성이라며 루피가 열매를 각성할 수 있던 이유를 간파했습니다. 이처럼 백수이왕 카이도의 말을 미루어보면 루피와 카이도가 처음으로 격돌했던 쿠리에선 루피가 칠무의 도플라밍고와 사왕 최고 간부 카타쿠리를 격파해 5왕으로 불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몰랐던 금세봉의 패왕색 패기를 두른 뇌명팔괴 공격에 루피가 패배했었는데요. 그렇게 카이도와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던 루피는 이내 우동 감옥에서 효고로를 만나 닿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무장색의 경지를 듣게 되었고 이어 그곳에서 신체를 단련하게 되며 위기의 상황 속 마침내 방출형 무장색 패기와 해적왕의 오른팔 실버즈 레일리처럼 내부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장색의 경지의 기술도 사용하는 등 루피는 흐른다는 뜻을 지닌 유행, 즉 유호를 통해 무장색 패기의 또 다른 원리를 습득하며 오니가시마 상공에서 다시 한번 사왕 카이도와 대치했습니다. 그렇게 일전 쿠리에서 카이도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던 상황과는 달리 신체의 단련으로 무장색 패기를 강화시킨 루피가 레드호크를 통해 카이도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자 이내 카이도는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녀석은 손에 꼽는다며 과거 전설의 해적부터 현재 최강의 해적들을 떠올렸는데요. 이처럼 백수해적단의 견습선언을 시작으로 흰수염에 버금가는 세력을 거느리기까지 카이도는 다양한 전투의 경험과 수많은 해적들을 마주했었기에 자신을 타격할 수 있는 루피의 강함에 당대 최강의 해적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피의 강함을 인정한 카이도가 다시 한번 금세봉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하자 루피는 우동 감옥에서 무장색 패기뿐만이 아닌 견문색 패기도 한층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쿠리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카이도의 금세봉 공격을 회피하게 되며 패기의 단련만으로 이전과 다른 전투 양상을 펼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루피는 금세봉을 이용해 내리찍는 기술인 라그나라크의 기절하는 모습과 오니가시마 상공에서 떨어지는 등 연이은 패배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력을 회복하며 옥상돔에 올라올 수 있게 되자 일전 금세봉의 패왕색 패기를 두르고 있던 카이도의 패왕색 사용 원리를 깨달은 루피가 다시 한번 카이도와 격돌할 수 있게 되자 과거 로저와 흰수염 그리고 샹크스와 흰수염 등 이제는 패왕색 패기를 통해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경지의 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때문에 당시 루피는 로저 흰수염, 카이도 빅맘처럼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패왕색 경지를 지닌 강자로 성장했기에 마침내 육체가 열매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며 약 800년 만에 조이보이 다음으로 루피가 환수종 태양신 미카의 열매를 각성할 수 있던 건데요. 이처럼 루피는 사왕 카이도를 만나 무장색 견문색 패기를 단련해 이전과 다른 수준의 패기 사용과 더불어 이제는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성장하며 열매 각성 능력이 주는 이점과 함께 카이도와의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키와 오왕이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명실상부 최강자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 그리고 이제는 닿을 수도 없던 자연계 능력자이자 해군 대장 키자루와 에그헤드에서 2년 만의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힘이 없으면 에이스를 구할 수 없을 거라며
언제나 루피를 압도하며 굴욕을 안겨준 대장 키자루는 기어 포스를 발동한 루피를 상대로 확실히 카이도를 무찌른 남자라며 루피의 강함을 인정했는데요. 나아가 이제는 니카 루피와 해군 대장 키자루가 전력으로 격돌하게 되자 결국 여러 기술을 사용했던 키자루였지만 패기를 두른 니카 루피의 기술을 직격으로 맞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서로가 무승부로 끝나는 연출이 전개됐습니다. 이처럼 해군 대장 아오키즈를 시작으로 정상 결정까지 자연계 능력자 해군 대장들에게 공격이 닿지 않던 루피였지만 이제는 해군 본부의 최강 전력 대장과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건 분명한 건데요. 한편 루피의 공격에 잠시 쓰러진 키자루는 결국 새 턴을 배신하며 아무도 모르게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사왕 루피와 대장 키자루의 승패는 논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루피가 나머지 해군 대장들은 물론 원수 아카이노와 싸움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는 이명답게 최강의 해적으로 거듭난 루피였지만 이내 에그헤드의 나머지 오노성이 당도했고, 이어 루피는 기어서드 레드록으로 워큐리를 강타했지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반대로 루피가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렇게 사왕 카이도와 대장 키자루마저 타격을 줄 수 있는 루피였지만 오노성들은 어떤 특수한 능력을 통해 마치 불사신과 같은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도 전부 지닌 강자라는 설정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노성들은 각자의 능력이 달라 서로가 다른 특징도 지니고 있었지만 그중 워큐리는 니카 모드를 발동한 루피의 공격에도 큰 데미지를 받지 않는 모습 등 강인한 방어력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루피의 최종 지점 기어 피프스의 공격으로도 타격을 줄 수 없던 워큐리와 불사의 능력을 지닌 오노성들이었지만 이내 800년 동안 서리거인 안에 묶어둔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가 방출되자 그 순간 소환된 오노성들의 능력이 해제되며 마리조아로 귀환하는 모습 등 조이보이의 최대급 패왕색 패기가 사기적 능력을 지닌 오노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이보이의 패왕색을 감지한 도리와 브로기는 현 시대 최강의 패왕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의 패기가 빨간머리 이상일 수 있을 거라 평가했는데요. 이처럼 루피는 극소수의 강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아직 조이보이와 샹크스가 사용한 패왕색 패기 경지에는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어 현재로 돌아와 가바는 2번이나 기사단의 기척을 감지했지만 루피의 견문색은 아직 이질적인 기사단의 기척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이긴 하지만 아직 최후의 각성 경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 최신화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수종 열매의 능력은 각성을 이뤄냈기에 이제는 최후의 각성 패기 경지만이 남게 된 상황 속 레일리는 패기란 극한 상태의 실전 속에서만 더욱 개화할 수 있을 거라 말했듯이 루피가 카이도와 생사를 넘는 결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만큼 이번 엘바프에선 루피의 숙적이 될 수 있는 피거랜드 샵록의 귀환이나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로키와의 싸움을 통해 더 강해져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열매가 아닌 패기의 중요성이 무척 강요되고 있는 만큼 언젠가 루피와 검은 수염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때는 암수를 통해 니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기도 초래될 수 있어 루피는 해적왕 로저가 열매가 아닌 패기로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조이보이 샹크스와 같은 경지에 패왕색 패기와 더불어 스코퍼 가반의 견문색 패기의 경지까지 성장한다면 그때는 이전과 달리 워큐리에게 유효타는 물론 검은 수염의 이질적인 능력에도 대항할 수 있는 당대 최강의 해적으로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